현숙 씨의 남편은 평생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은퇴 자금으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귀하게 키운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5년 전에 결혼했고 그해 귀여운 손자 지우를 얻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해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우리 지우에게 줄 선물이야. 지금은 2천만 원짜리지만 언젠간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 500주, 당시 4만 원대 주식을 사서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지우가 성리될 때쯤이면 이 주식이 훨씬 올라 있을 거야. 꼭 좋은 곳에 써주길 바란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썩 내켜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금으로 주시지. 웬 주식이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현숙 씨는 손자의 미래를 위한 선물이니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지우가 크면 이 주식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 삼성전자면 계속 오르지 않을까? 대학 등록금은 충분히 될 거야. 부부는 손자의 밝은 미래를 그리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손자 지우는 어느새 어린이집을 다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현숙 씨와 남편은 주말마다 손자를 보러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5년 전에 사준 주식이 벌써 150%나 올랐대요. 남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잘한 일이야. 지우가 대학 갈 때쯤이면 얼마나 올라 있을까? 1억은 될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지우가 복이 많네. 현숙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500주에 10만 원이면 5천만 원. 처음 투자한 금액의 2배 반이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남편의 생일이었고 저녁에 아들 가족이 집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현숙 씨는 아침부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미역국, 잡채, 전 등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지우 왔어요. 손자가 웃으며 뛰어들어왔고 현숙 씨는 손자를 안아 올리며 연신 볼에 뽀뽀를 해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들버리가 좀 나아졌나? 현숙 씨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남편이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애기야, 내가 5년 전에 성견지명이 있었나 보다. 아까 뉴스 보니까 4만 원에 사준 주식이 지금 10만 원이 됐다더라. 지우가 대학생 될 때쯤엔 얼마나 될지 생각만 해도 뿌듯하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우리 지우 클 때까지 잘 가지고 있을게요. 감사해요, 아버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떨렸습니다. 현숙 씨는 그 어색한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쁜 소식인데 왜 저렇게 불편해하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아들 가족을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는 낡은 소형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색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범퍼에는 작은 긁힌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현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차 너무 오래돼서 위험하지 않아요? 지우도 커가는데 조금 더 큰 차를 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온 현숙 씨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곧 만기되는 적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에 조금만 보태면 아들에게 새 차를 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차 너무 낡은 것 같던데 위험도 하고 지우도 점점 크잖니? 조금 더 큰 차를 몰면 어떻겠니?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돈이 어딨어요? 내 적금이 2주 뒤에 만기가 돼. 아버님도 조금 보태주신다고 하고
3천만 원 정도 되는 차로 한번 알아보렴.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진짜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래도 지우 카시트 하면 차가 꽉 차서 너무 좁거든요. 그 정도 되는 선에서 차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감사해요. 현숙 씨는 전화를 끊으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안전한 차를 타고 다닐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 알아봤는데요. 3천만 원으로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현숙 씨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랜저가 엄청 잘 나왔는데 4천만 원 중반대더라고요. 4천만 원? 그리고 지우 아빠가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해서 좀 더 안전한 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현숙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버지랑 상의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이 알아본 차가 4천만 원 중반이라네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퇴자금 통장의 잔액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아껴 쓰며 모아둔 돈이었지만 아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보태지 뭐. 아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게 중요하지. 현숙 씨는 며느리 통장으로 4,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우 아빠가 이제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며느리는 송금을 받자마자 카톡으로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예상보다 많은 돈이 나갔지만 두 사람은 아들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손자 지우의 생일날이었습니다. 현숙 씨는 아침부터 손자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생일 케이크도 미리 주문해 두었습니다. 오후 5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내 생일이에요. 그럼 우리 지우 생일이지? 할머니가 케이크도 준비했어. 와, 할머니 최고. 지우는 환호성을 지르며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오늘도 못 보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남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차는 어떻게 했니? 똥차라서 그냥 폐차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들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곧 팔 거예요. 아직 산다는 사람이 없어서요. 며느리가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현숙 씨는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 금방 팔릴 텐데. 남편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손자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큰 차는 엄마 거야. 조그만 차는 아빠 거고.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얘는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황급히 아이 입에 고기를 넣었습니다. 지우는 입에 고기를 가득 문 채 눈을 깜빡였습니다. 큰 차가 아빠 차인데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남편은 약간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숙 씨는 달랐습니다. 손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큰 차는 엄마 거야.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보고 느낀 그대로를 말할 뿐입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현숙 씨는 찝찝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부엌을 정리하는데도 자꾸만 손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편안하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는 이불을 덮어 쓴 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너무 늦었나? 하지만 이상한 예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숙 씨는 조심스럽게 침실을 빠져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졸린 듯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자고 있었니? 아니요. 지우랑 지우 엄마는 자고 있고 저는 아직 안 잤어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줄 수 있니? 뭐가 이상해요? 현숙 씨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물었습니다. 너희 차 말이야. 새로 산 차. 네가 모는 거 맞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 차요?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너가 모는 게 아니구나. 지우 엄마가 끌고 다니지? 아, 그게 지우 어린이집이랑 지우 엄마 골프학원 레슨 때문에요. 아직은 제가 작은 차 타고 다니고 있어요. 현숙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골프 레슨이라니요. 너 장거리 출퇴근 자주 한다길래 사준 건데 골프 레슨이라니? 너네 사정에 무슨 돈으로 골프야? 아, 그게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뭐라고? 현숙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채워 넣을 거예요. 그 주식은 아버지가 지우에게 준 거잖아. 지우 대학 갈 때까지 두라고 준 거잖니? 현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실망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벌어서 다시 채워 놓을게요. 아들 주식을 팔아서 골프 레슨을 다녀? 도대체 걔는 무슨 생각으로? 지우 엄마한테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허락한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가 허락했다고? 너도 아버지한테 받은 선물인 줄 알면서?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현숙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는 말씀 안 하실 거죠? 하시면 너무 실망하실 거예요. 알았어. 현숙 씨는 겨우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정성, 손자를 향한 마음, 그 모든 것이 명품 가방과 골프 레슨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부탁에 남편에게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알면 너무 실망할 텐데. 그날 후로도 남편은 매일 아침 일어나 우리 지우 주식 얼마나 올랐을까? 하며 경제 뉴스를 틀었습니다. 손자의 미래를 그리며 매일을 행복해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현숙 씨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해? 며느리의 명품 가방, 골프 레슨, 새 차,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부탁으로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수 없는 현숙 씨는 그저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배추는 다 절여놨으니까 양념만 만들면 돼. 현숙 씨는 슬슬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고르고 새우젓 등 양념 재료를 장만했습니다. 전날 저녁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김장하는 날인데 안 잊었지? 아, 네. 내일이죠? 배추는 다 절여놨으니까 양념만 만들면 돼. 아버님은 약속 있으셔서 우리 둘이 해야겠다. 네, 알았어요, 어머니. 지우 어린이집 보내고 바로 갈게요. 9시쯤 시작할까? 네, 9시에 갈게요. 현숙 씨는 주식일로 마음이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함께 김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숙 씨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절인 배추를 물에 헹구고 양념 재료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무채를 미리 썰어두고 찹쌀풀도 쑤어 놓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늦게 갔나? 현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무채를 더 썰고 미나리를 다듬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연결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현숙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먼저 시작하고 있어야겠어. 현숙 씨는 묵묵히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절인 배추에 양념을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펴기를 반복하니 금세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지 않네.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포기, 20포기, 30포기, 빨갛게 물든 배추가 하나둘 김치통에 쌓여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였습니다. 얘가 무슨 일이 있나? 현숙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김장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양념이 모자라 다시 고춧가루를 섞고 무채를 더 썰었습니다. 손가락은 고춧가루로 빨갛게 물들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2시, 3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결국 오후 4시쯤 현숙 씨는 혼자서 50포기 김장을 다 마쳤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빨간 김치통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숙 씨는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숙 씨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말끔한 옷차림에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며느리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너는 왜 전화도 안 받고? 현숙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핸드폰을 못 봤어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며느리는 빨간 통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현숙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벌써 다 하셨구나. 죄송해요. 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아니다. 그냥 혼자서 쉬엄쉬엄 했어. 수육만 삶으면 되니까 물 넘치는지만 지켜봐. 다 되면 제가 상 차릴게요. 어머니는 좀 쉬고 계세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마치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처럼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남편이 외출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와, 냄새가 좋네. 수육했구나.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오늘 김장한다더니 고생했네. 몇 포기나 했어? 50포기요. 현숙 씨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수육 30분만 더 삶으면 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고생 많았네. 남편은 며느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고생한 것도 없는걸요?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은 현숙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소파에 앉아서 뭐해? 애기가 아침부터 김장하느라 고생이구만. 같이 좀 하지. 현숙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아침부터 와서 함께 김장을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 혼자 해도 돼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숙 씨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들 주식 팔아 명품백 사고 새 차를 몰고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인데 착한 며느리 행세에 또 그걸 우리 남편이 믿고 있구나. 현숙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저녁상 차릴게요. 늦게 온 며느리는 저녁상을 차리느라 분주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지? 남편이 현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현숙 씨는 남편의 어이없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김장김치와 수육으로 거하게 저녁을 마친 뒤 며느리는 김치통 3개를 부지런히 챙겼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래, 조심히 가렴.
남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현숙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끝에는 배추절임 냄새와 허리에는 묵직한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 얄미운 며느리. 어쩜 하는 집마다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까? 그렇다고 남편한테 다 말할 수도 없고 답답해 죽겠네. 입술을 꾹 다문 채 현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얄미운 얼굴과 손자 주식을 팔았던 그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현숙 씨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남편은 평화롭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현숙 씨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이 일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하나? 아들의 신신당부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제발 지우 엄마한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의 무게는 그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까 고민하면서도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현숙 씨는 이 답답한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